그래서 개발은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지고요. 캔버스 앱으로 들어오면은 페이지 탭으로 보내주고, 페이지 탭에 들어오면은 앱 허가를 확인하고, 좋아요 확인하고, 메인 화면 보여주고, 메인 화면에서 시작 누르면은 내 정보를 받아와서 정리하고, 또 친구 리스트를 받아오고, 친구 리스트 가져온 거를 원하시는 형태로 컨텐츠 처리하고, 친구들 프로필의 사진을 다운받고, 그 받은 이미지를 합성하고, 거기다 또 이름도 쓰고 해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으로 이동하는 플로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앱에서 페이지 이동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리플레이스 시켜서 그냥 리다이렉션 시키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거는 캔버스 앱이랑 페이지 태백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프레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리플레이스는 안 되고 탑 윈도우에서 로케이션을 바꾸는 걸로 일단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탭에서 앱 허가 확인은요, 로그인 상태를 체크하고 진행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로그인을 유도할 것인지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자바스크립트 SDK를 설정하면 이 부분에 추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니셜라이즈 과정에서 추가적인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get login statu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앱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로그인 기능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과정도 간단한데요. fb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로그인 할 수 있고, 로그인 되면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SDK는 그래프 API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라도 원하시게 된다면 FB API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API 코드를 넣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좋아요 확인은 이제 이 이후로는 거의 다 PHP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단 페이스북 SDK를 참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관련된 걸 사용할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객체에서 이제 your app ID랑 your app secret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앱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옵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 이동하면서 세션을 공유해서 이 오브젝트를 통해 계속 페이스북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옵션을 넣은 거고, 좀 이따 사진을 게시하면서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는 옵션을 걸어준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옵션들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HP에서는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재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게 페이스북의 get 유저 함수입니다. 이 get 유저 함수를 통해서 0값이 들어오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버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플로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0값이 아닌 다른 값이라고 하면 그 값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자의 아이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API를 활용하는 거는 그래프 API 코드를 API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는 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넘겨받은 데이터는 일단 JSON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맞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 이제 좋아요를 들어가면은 그래프 API로는 좋아요 페이지 리스트를 가져와서 타겟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FQL로는 좋아요 페이지 리스트 중에서 타겟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 API랑 FQL을 설명을 해드리는 건요, 그래프 API랑 FQL의 활용 방법이 다르고, 그래프 API는 쉽게 쓸 수 있지만 좀 복잡하게 사용해야 하는 기능을 FQL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API로는 내가 좋아요한 리스트를 전체를 쭉 다 가져와서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서칭 시간도 걸리겠죠. 근데 FQL은 간단하게 옵니다. true or false. 그래서 true면은 좋아요가 된 걸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false면은 아닌 걸로 생각해서 유도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프 API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로 그래프 API 코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내 좋아요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가져오면 아까 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FQL은 조금 복잡한데요. 메소드로 FQL 쿼리 그리고 쿼리로 FQL 실제 코드를 넣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페이지 뺀 내가 좋아요한 페이지들 중에서 페이지 아이디를 가져올 건데 내 아이디로 좋아요한 거랑 그리고 페이지 아이디가 이거인 거 조금 복잡하죠. 조금. 근데 이 그래프 AP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FQL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많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 메인 화면에 넘어갈 때 좋아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좋아요 유도창, 좋아요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창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 만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보를 받아오는 건요, 미라는 걸 통해서 받아올 수 있고, 받아오게 되면 제이슨 양식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API에 그래프 API 코드를 호출하고, 네, 그 그래프 API 코드가 현재는 미고요. 그 정보를 데이터에 담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 안에는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정보는 네, 하나 빠졌는데 이 데이터 네임으로 접근하시거나 아이디로 접근하시거나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등으로 접근하셔서 PHP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내 정보의 친구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느끼시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게 거의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친구들 정보를 가져올지, 나를 중심으로 좋아요 정보를 가져올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보들이 있겠지? 하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 정보는 어레이로 name id, name id, name id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또 API를 통해서 위에 friends를 호출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컨텐츠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뭐 연락이 끊길 친구, 슬픔을 줄 친구, 감동을 선사해 줄 친구, 도움을 줄 친구, 그리고 주변에 뭐 왜 몇 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랜덤하게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그냥 펑션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기겠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은데 아이디의 픽처 하면은 이런 그래프 API 코드가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나와요. URL이 나오고 이 사용자가 프로필을 설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기본 그냥 실루엣만 있는 상태인지 나오게 돼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 API 툴에선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사진을 가져오는 것만 유일하게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그 앞서서 보여드린 모든 게 사실은 https graph.facebook.com에로 시작하는 정보들이 다 그래프 API로 호출되는 정보인데 실제로 이 주소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냥 리다이렉트 돼서 어떤 URL이 나오고 그 URL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사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SDK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접근해서 받으시는 게 빠릅니다. PHP에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오픈소스라기보다는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외국의 어떤 한 분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URL을 넣으면은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PHP에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GD 라이브러리랑 이미지랑 EXIF와 같은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직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직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건 간단합니다. 이미직 객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객체에서 리드 이미지라는 함수로 그냥 사진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사진을 특정 패스에 받아놓고 또 다른 객체로 이제
사진을 가져오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객체의 친구 사진을 X, Y 좌표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성만 하면은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사이징 함수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사이즈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X 스케일, Y 스케일을 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리사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이제 여기 친구들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이미지 드로우라는 객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폰트를 그냥 기본 폰트를 사용하실 분은 상관없는데 원하시는 폰트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 원하시는 폰트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객체를 만들고 폰트 패스를 통해서 셋 폰트를 해주면은 그 폰트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고요. 텍스트 인코딩도 설정할 수 있고 폰트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고 그 텍스트 컬러도 결정할 수 있고 안티알리싱 기능도 설정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본 바에 의하면은 안티알리아스 기능은 크게 차이는 없는. 글쓰 기능에서 아까 안티알리아스 기능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티알리아스 기능은 일단 글 테두리에 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건데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글 쓰는 거는 간단하게 그래비티 설정해주고 이미지에 쓰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비티 설정을 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north east라고 있으면은 그 북쪽의 동쪽이잖아요. 그럼 북쪽의 동쪽부터 좌표를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왼쪽부터 좌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왼쪽 하단부터도 가능하고 오른쪽 하단부터도 가능하고 중앙부터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건 나중에 그 PHP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치면은 바로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합성한 사진은 이미지 포맷을 결정해주고 write image 함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게시하는 거는요. 그래프 API 코드가 미의 포토스가 되고 포스트 방식이 되는데 여기는 약간 복잡해요. API를 호출할 때 그래프 API 코드는 똑같이 넣어주는데 이 포스트라는 형식으로 보내줘야 되고 어레이를 통해서 옵션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옵션이 이미지 소스 주소와 메시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 리스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사진을 올리면서 바로 태그를 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은 사진을 올리신 다음에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태깅 하셔도 되는데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사진을 게시할 때 이 태그 리스트를 넣어서 바로 게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그 리스트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친구를 태깅할지 그리고 어떤 좌표에 태깅할지인데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XY 좌표가 절대 좌표가 아니라 상대 좌표입니다. 네, 그 점만 유의하셔서 태그를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 API를 호출할 때 넘어오는 리설트 값으로 이 글의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요. 그냥 페이스북 주소 뒤에 이 포토 아이디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앱을 개발하면서 몇 가지 팁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앱 정보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발할 때 샌드박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드를 켜야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꼭 켜고 개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디벨로퍼 얼럿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 개발을 관리하는 분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이쪽으로 얼럿이 뜨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앱에 대한 설명을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다양한 언어로 로컬라이즈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그래프를 이 앱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어떤 친구가 뭐 싫어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씁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다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메시지 창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구글 어널리틱스나 그런 웹사이트 분석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물론 웹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앱에서 돌아가는 그런 정보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개요나 사용자 트래픽, 오픈그래프 어떻게 쓰는지, 부정적인 피드백, 기타 기능 등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서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헤로쿠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헤로쿠는 클라우드 웹 호스팅이고 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주 좋은 게 페이스북 앱과 바로 연동되고요. 매우 좋은 예제를 제공을 해줍니다. 헤로쿠를 사용할 때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페이스북 앱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헤로쿠가 무엇보다 좋은 건 SSL 설정을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SSL이란 HTTPS 보안 소켓 레이어로 페이스북에서는 이 SSL 기능을 기본적으로 권장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네. 네. 일반 호스팅 업체에서 이 SSL 기능을 사용하는 건 엄청 비싸고요. 만약에 자체 서버를 구축하셔서 사용한다고 하면 힘들고요. 비싸고 힘드니까 엔간하면 피해야겠죠. 하루 안에 만들려면요. 제일 싼 것도 6만 원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페이스북 웹앱을 만들 때는 엔간하면 헤로쿠로 만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헤로쿠를 사용하다 보면은 PHP GD 라이브러리에서 JPG 포맷을 지원하지 않고 프리타입 폰트를 지원하지 않는데 JPG 포맷의 사진이 거의 대다수고요. 폰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릴 때 이미직이라는 PHP 그래픽 처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GitHub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헤로쿠에 관련된 거는 그 받으신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에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제가 기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헤로쿠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 사이트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광고 부분. 페이스북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캔버스 앱 형태와 페이지 탭 앱 형태에서 광고를 달려고 하면은 페이스북에서 허가하는 업체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 목록에는 구글 애드센스가 없습니다. 네, 이거 되게 큰 거예요. 구글 애드센스는 별의별 걸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근데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광고 리스트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원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 잘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외의 웹사이트로 직접 빼셔서 그냥 구글 애드센스를 쓰시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서 원하는 형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오늘 강의 주제는 페이스북 안에서 사용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 약한 우리 한국 개발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돈 받는 방법이고요. 가장 무난한 송금 방법은 와이어 트랜스퍼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 은행 정보에 ABA나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은행에 문의하시면은 바로 알려주시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바로 등록하셔서 원하시는 광고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가장 좋은 분께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나요? 네. 페이지 탭을 지금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페이지 탭을 만들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발표 자료 중간에 링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네, 쳐서 들어가시면 이런 창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는 넣었었는데 URL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그냥 아무 사이트나 넣으셔도 되고요. 이
결과가 끝난 다음에 리다이렉트 될 URL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요? 아, 그럼 아마 그 페이스북 앱 주소를 넣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로스 브라우징이요? 그거는 개발을 하시면서 직접 그 QA 과정을 따로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단 PHP를 사용한 이유가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를 최소화시키려고 일단 사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하다못해 그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리다이렉션만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관련돼서 이제 쓸 때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구글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을 확실하게 해결을 하시고자 하면 그 먼저 런칭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브라우저 테스트는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다른 질문 하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강의.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자체 해커톤을 통해서 만들었던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류 앱들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하루에 그 API 제한을 꽉 채울 정도로 사용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만들고,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기고하고, 그 앱 주제가 일단, 내 친구들이 올해 한 해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주제로 만들었는데, 설 전에 런칭을 했어요. 네,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강의 목표를 보러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까지 만들지 않아서 요즘 페이스북을 거의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지 않았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요를 유도한 것 때문에 반대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누르는 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이상한 페이지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싫어하고, 최근에 그냥 그런 장난 삼아서 하는 앱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사용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근데 추가적으로 답변 하나 해드리면은, 마케팅 업체에서는 아직도 이런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마케팅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 앱을 만드는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안에 페이스북 웹앱을 꼭 만드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